그날 딸이 데려온 남자를 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품격과 재산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던 마음이 단번에 흔들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차가운 겨울밤, 핫팩 하나를 건네던 그 손길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의심은 시작이었고 시험은 연속이었다. 그리고 시험이 거듭될수록 내 눈앞의 사위 후보는 점점 낯설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때는 몰랐다. 이 만남이 내 모든 기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JK그룹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최상층 회장실은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장태수 회장은 큰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굳은 표정이 그의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었죠. 30년 동안 작은 회사를 대기업으로 키운 사람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아빠, 저예요.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28살의 그녀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이 단정했죠. 하지만 평소와 달리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태수가 돌아봤습니다. 딸의 긴장한 모습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냐? 회사 일로 온 거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죠. 아빠, 제가 2년째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섞였어요. 놀라움, 기쁨,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까지. 뭐라고? 2년이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2년 동안이나 연애를 숨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이제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태수는 잠시 딸을 바라봤어요. 서연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그래야지. 당연히 시간을 내야지. 태수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충격이 가시면서 기쁨이 밀려왔어요.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어떤 사람이니? 의사? 변호사? 아니면 대기업 간부?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죠. 뭔가 숨기는 듯한 딸의 모습이었지만 태수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히려 딸이 수줍어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주말에 뵙겠습니다, 아빠. 문이 닫히자 태수는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김 실장. 50대의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안경을 쓴 그는 항상 침착한 표정이었죠. 네, 회장님. 우리 서연이가 남자를 소개한다고 하네. 이번 주말에 최고급 레스토랑 예약해. 그리고 태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 조사 좀 해봐. 조용히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나간 후 태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의사나 검사, 최소한 대기업 부장쯤은 되겠지. 우리 서연이 눈이 얼마나 높은데. 혼잣말을 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딸의 결혼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수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그래? 어떤 사람이야?
서울대 출신, 의대, 법대. 태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이름은 박준호, 나이는 30살입니다. 나이는 적당하네. 직업은? 편의점 점장입니다. 순간 태수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책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뭐, 편의점?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죠. 김 실장이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월급은 실수령 280만 원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지방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쿵! 편의점 알바생? 내 딸이 편의점 알바생이랑 결혼한다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목에 핏줄이 섰죠. 보육원 출신의 월급 280만 원? 이게 말이 되나? 태수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절대 안 돼. 절대로! 그가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수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차가운 이성이 돌아왔죠. 반대하면 서연이는 더 고집을 부릴 거야. 그 애 성격을 내가 잘 알지. 그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 놈의 본색을 말이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3개월만 시간을 줘. 내가 직접 그 놈 곁에서 지켜볼 거야. 회장님이 직접요? 김 실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그래, 경비원으로 위장해서 말이야. 그 놈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들어갈 거야. 태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업가다운 냉철함이 돌아왔죠. 돈만 노리는 놈인지 아니면 정말 서연이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말겠어. 만약 돈이 목적이라면 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손으로 끝장내고 말겠어.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경비원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킬 수도 있고요. 걱정 마. 내가 누구야?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킨 장태수야. 태수가 일어섰습니다. 결심이 선 얼굴이었어요. 당장 준비해. 박만수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어 60대 경비원으로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나가자 태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분노 대신 걱정이 가득했죠.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서연아, 아빠가 지켜줄게. 내가 상처받는 건 절대 못 봐.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의문도 들었어요. 서연이 2년이나 만났다는 건 그 남자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편의점 알바생이 뭘 가졌겠어.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서연은 작은 원룸에서 준호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아빠 만나는 거 괜찮겠어?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드디어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뻐. 근데 우리 아빠가 좀 무서워. 대기업 회장이라서 그런지 성격이 까다로워.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난 너를 정말 사랑하니까. 그 마음만 전달되면 돼. 서연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진실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고마워, 준호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태수가 이미 준호의 모든 것을 조사했다는 걸.
그리고 경비원으로 변장해 다가올 계획을 세웠다는 걸 말이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태수는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비싼 정장 대신 낡은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일주일 동안 기른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완벽해.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60대 경비원 박만수가 되어 있었죠. 태수는 일부러 어깨를 구부정하게 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느리게 바꿨어요. 말투까지 연습했죠. 예, 알겠습니다, 주민님. 거친 목소리를 내며 혼자 연습했습니다. 30년 동안 회장으로 살았던 자존심이 조금 상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죠. 김 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래, 이제부터 나는 박만수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로열 팰리스 아파트는 중산층이 사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준호가 사는 곳이었죠. 태수는 이곳 경비원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경비실은 작고 낡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의자는 삐걱거렸죠. 태수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해야 한다니. 새로 오신 분이구나. 옆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이름표에 최영수라고 적혀 있었죠. 아, 네, 박만수라고 합니다. 태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여기는 힘들어 주민들이 까다롭거든. 특히 젊은 놈들은 경비를 무시해. 최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부릉부릉.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밖을 내다봤어요. 작은 중고차가 들어오고 있었죠. 운전석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그놈을 직접 보는구나.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죠. 태수는 일부러 준호의 차 앞을 막았습니다. 어이, 젊은 양반!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다녀? 일부러 거친 목소리를 냈어요. 준호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죠.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봤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저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소리가 컸나요? 당연하지. 사람들 다 자는 시간인데. 태수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준호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상 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차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핫팩과 캔커피였죠. 아저씨, 이거라도 드시고 따뜻하게 출근하세요. 새벽 근무가 정말 힘드시죠? 준호의 눈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마음속에서 뭔가가 살짝 흔들렸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말했지만 준호는 핫팩을 태수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래도 가지세요.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준호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떠나기 전에 창문을 내리고 말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저씨. 차가 떠난 후 태수는 손에 든 핫팩을 바라봤어요. 따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도 조금 따뜻해졌죠. 연기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었어요. 태수는 순찰을 하다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손님으로 위장해서 준호를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편의점은 깨끗했습니다.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유통기한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준호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태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태수는 일부러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준호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어요. 손에 동전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유 하나 주려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가 우유를 가져다 줬습니다. 할머니가 동전을 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00원이 모자랐죠. 아이고, 돈이 모자라네. 할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실수로 가격표를 잘못 붙였나 봐요. 오늘은 할인 행사 중이에요. 그리고 자기 지갑에서 200원을 꺼내 계산대에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르게 말이죠. 정말? 고맙구나, 젊은이. 할머니가 기쁘게 우유를 들고 나갔어요. 태수는 그 모습을 모두 봤습니다. 가슴 속에서 또 뭔가가 흔들렸어요. 저건 연기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설마 진짜 착한 놈인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더 지켜봐야 해. 일주일이 지났어요. 태수는 매일 준호를 관찰했습니다. 새벽 출근, 성실한 근무, 친절한 응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수가 경비실에서 쉬고 있을 때였죠. 아저씨, 박 아저씨. 준호가 뛰어왔어요. 얼굴이 급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영수 할아버지 아세요? 3층에 사시는 독거노인이신데 며칠째 안 보여요. 태수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저씨가 경비니까 마스터키 있잖아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죠. 태수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준호가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거실에 김 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죠. 준호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를 조심스럽게 돌봤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준호가 구급대원에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예요. 좀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입원비는 얼마나 되나요? 준호가 물었어요. 일단 50만 원 정도 선납하셔야 합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죠. 제가 내겠습니다. 태수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봤어요. 왜 내가 내 가족도 아닌데.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혼자 자랐거든요. 혼자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순간 태수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준호의 눈에 진짜 아픔이 보였어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깨어나면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준호가 간호사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준호는 김 씨 옆에 앉았어요. 마른 손을 잡으며 말했죠.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태수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월급 280만 원인 청년이 50만 원을 선뜻 냈습니다. 남을 위해서 말이죠. 이건 절대 연기가 아니었어요. 이 녀석 정말 좋은 놈이구나. 태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경비실에서 준호를 다시 만났어요. 고맙네. 젊은이 김 씨를 도와줘서. 태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웃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저씨도 고생하셨어요. 근데 자네 돈은 괜찮나?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준호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솔직히 좀 빠듯하긴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또 벌면 되죠. 가족은 없나?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죠. 힘들었겠네. 힘들었죠. 하지만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요. 준호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요. 작은 것이라도요. 태수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순수한 영혼이 보였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유한 청년이었죠. 이런 사람이 정말 있구나. 태수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준호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어요.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자네, 여자친구는 있나? 태수가 슬쩍 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인데. 대기업에 다녀요.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죠. 준호의 목소리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왜 이런 걸 물으세요? 태수가 당황했어요. 아, 그냥 젊은 사람이 착해서 궁금했네. 준호가 웃었습니다. 아저씨도 참 좋은 분이에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준호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죠. 아직이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태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준호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 말이죠. 2주가 지났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박경비로 살고 있었어요. 매일 준호를 지켜봤지만 흠을 찾을 수 없었죠. 오히려 좋은 모습만 보였습니다. 더 확실한 시험이 필요해. 태수는 관리소장을 찾아갔어요. 50대의 관리소장은 태수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김 실장이 미리 이야기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준호네 집 관리비를 조작해 주세요. 100만 원 정도 더 청구하는 거예요. 관리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불법 아닌가요? 나중에 다 돌려줄 겁니다. 그 녀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을 뿐이에요. 태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관리소장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가 관리사무소에 왔어요.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손에는 관리비 고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기 이번 달 관리비가 이상한데요. 관리소장이 일부러 차갑게 대답했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평소보다 100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150만 원이라뇨.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태수는 문 밖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죠.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지.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특별 부가금이 있나요? 아니면 연체료? 차분하게 물었어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특별수선 충당금이 추가됐네요. 특별수선 충당금이요. 그게 뭔가요? 준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파트 외벽 공사 때문에 걷어야 해요. 관리소장이 거짓말을 했어요. 태수는 준호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100만 원이나 추가되는 건 좀 이상하네요. 혹시 계산 실수는 아닐까요? 목소리가 여전히 차분했어요. 실수라니! 내가 20년째 이 일을 하는데! 관리소장이 일부러 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아,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집은 특별수선 충당금이 없네요. 왜 저희 집만 있죠? 관리소장이 당황했어요. 준호가 예리하게 문제를 찾아낸 거였죠. 그건 아, 혹시 컴퓨터 오류인가요?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준호가 오히려 관리소장을 도와주듯 말했습니다. 태수는 놀랐어요. 준호가 화를 내기는커녕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었죠. 관리소장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태수는 준호를 따라 나왔습니다. 젊은이, 괜찮나?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100만 원이면 제 월급의 3분의 1이에요. 솔직히 막막하죠? 그런데도 화를 안 내네. 태수가 물었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결되나요? 그리고 관리소장님도 실수할 수 있죠? 내일 정정될 거예요. 준호의 긍정적인 태도에 태수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검은 벤츠가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민석이었어요. JK그룹의 전무이사였죠. 민석은 45살의 능력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야심이 너무 컸어요. 서연과 결혼해서 JK그룹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었죠. 민석이 경비실로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석을 알아봤지만 모른 척했죠. 무슨 일이십니까? 민석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300만 원을 꺼내 태수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뭡니까? 태수가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여기 사는 박준호라는 놈 있죠? 태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그 사람이 왜요? 그 놈을 좀 쫓아내게 도와주세요. 내가 서연 씨와 결혼할 사람이거든요. 민석의 목소리에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태수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이런 놈이 자기 회사 전무라니. 그리고 감히 서연을 노리다니. 그런 일은 못합니다.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500만 원 드릴게요. 아니요, 1000만 원. 민석이 소리쳤어요. 태수가 일어섰습니다. 나가세요. 여기는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곳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늙은이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나가세요. 태수의 목소리가 위험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회장의 카리스마가 나온 거였죠. 민석이 이를 갈며 나갔습니다. 두고 보자, 늙은이. 태수는 민석을 노려봤어요. 저런 놈이 내 회사에 있었다니. 당장 자르고 싶군. 다음 날 아침 태수는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강민석 전무를 조사해봐. 무슨 일이십니까? 그 놈이 준호를 해치려 해. 그리고 서연이를 노리고 있어. 김 실장이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놀라운 보고를 받았어요. 민석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여러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런 놈이 우리 회사에 있었다니. 태수가 이를 갈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와 서연이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태수는 멀리서 몰래 지켜봤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못 데려가서 미안해.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난 이게 더 좋아. 정말. 응, 준호랑 있으면 뭘 먹어도 맛있어. 서연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어요. 태수는 처음 보는 딸의 표정이었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좋은 곳 데려갈게. 준호가 약속했어요. 난 지금이 좋아. 준호가 있어서. 서연이 준호의 팔에 기댔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찡했어요. 딸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명품도 비싼 음식도 필요 없었죠. 준호와 함께라면 떡볶이도 최고의 만찬이었어요. 서연이가 정말 이 청년을 사랑하는구나. 태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가난했지만 마음은 부자였어요.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어쩌면 이런 사위도 나쁘지 않을지도. 태수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죠. 정말 위기의 순간에 준호가 어떻게 행동할지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조용한 아파트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화재 경보기였죠. 태수가 경비실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5층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었죠. 그때 편의점에서 준호가 뛰어나왔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었던 거예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어요. 119죠? 노열팰리스 아파트 5층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신고를 마친 준호는 편의점으로 다시 뛰어들었어요. 소화기 2개를 들고 나왔죠. 준호야, 위험해. 태수가 소리쳤지만 준호는 이미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청년이 혹시라도 다치면 어쩌나. 순간 준호가 사위가 아니라 아들처럼 느껴졌죠. 5층 복도는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전진했어요. 누구 계세요? 대답해 주세요. 준호가 크게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503호였죠. 준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소화기로 문고리를 내리쳤습니다. 쾅! 쾅!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할머니와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고 있었죠. 할머니, 제 손 잡으세요. 준호가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았죠. 눈 감고 숨 참아요. 금방 나갈 거예요. 준호는 2사람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연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숨이 막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어요. 준호는 쿨럭거리며 기침을 했죠. 괜찮으세요? 구급대원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를 인계받았어요. 준호는 또다시 건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직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안 돼요. 소방관이 곧 도착해요. 구급대원이 준호를 막았어요. 그때 준호가 태수를 받습니다. 아저씨, 경비 아저씨들 다 나오셨어요? 연기를 많이 마신 준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경비원들을 걱정하고 있었죠. 태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도 위험한 상황인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청년이었어요. 다 나왔어. 자네나 병원 가봐. 전 괜찮아요. 준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은 곧 진압되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죠. 준호가 빨리 구조한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에 준호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편의점 점장,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태수는 신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며칠 후 강민석의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은 편의점에 사람을 심었어요. 알바생으로 위장한 조직 폭력배였죠. 어느 날 밤 그 알바생이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어요. 점장님이 돈을 가져갔어요. 알바생이 편의점 본사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본사 직원들이 왔어요. 박준호 씨, 계산대에서 50만 원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전 돈에 손댄 적 없습니다. CCTV 확인하겠습니다. 본사 직원이 CCTV를 확인했어요. 영상에는 알바생이 돈을 훔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준호는 결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장님 오해였네요. 본사 직원이 사과했어요. 알바생이 잡혀왔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왜 그랬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화가 아니라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알바생이 고개를 숙였어요. 본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말했어요. 선처해주세요. 이 친구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누명을 쓸 뻔한 사람이 도둑을 용서한다니. 점장님, 이 사람이 점장님을 모함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준호의 따뜻한 마음에 알바생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 전무가 시켜서.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강 전무라니? 준호가 물었어요. 알바생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민석이 돈을 주며 준호를 함정에 빠뜨리라고 했다는 거였죠. 태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민석,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체를 밝힐 때가 됐다고. 준호는 충분히 검증됐어요. 아니, 검증이고 뭐고 필요 없었죠. 그는 보석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수는 준호를 경비실로 불렀어요.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한 후였죠.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죠. 아저씨, 부르셨어요? 태수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앉아요. 준호 씨, 태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진지하고 따뜻했죠. 준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부모님 이야기 좀 더 해주겠나? 준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픈 기억이었죠. 5살 때였어요. 놀이공원에 가던 길이었죠.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가 옆에 앉았어요. 저는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트럭이 부모님은 저를 지키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태수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었겠네. 내 한동안은 말도 안 했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저를 품어주셨죠. 그분이 엄마가 되어주셨어요.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해요. 부모님과 원장님을 위해서라도. 태수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밝게 살아가다니. 준호 씨, 서연이를 정말 사랑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가 놀랐어요. 아저씨가 어떻게 서연이를... 태수가 일어섰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폈어요. 눈빛이 변했죠. 경비원이 아닌 회장의 카리스마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박경비가 아니야. 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럼 나는 서연이 아버지, JK그룹 장태수다. 순간 경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3개월 동안 경비 아저씨로 알았던 사람이 서연의 아버지였다니. 태수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3개월 동안 자네를 지켜봤어. 미안하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밀려왔죠. 저는 가난한 편의점 점장일 뿐이에요. 서연이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목소리에 자괴감이 묻어났습니다. 태수가 준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고개를 들어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자네는 가난하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 부자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졌어. 태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독거노인을 도와주고 보육원에 기부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준호가 놀란 눈으로 태수를 봤어요. 하지만 전 서연이에게 좋은 것을 해줄 수 없어요. 비싼 선물도, 고급 레스토랑도. 그런 게 중요한가? 태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자네와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해했어. 내가 30년 동안 못 본 표정을 지었지. 준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정말 저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준호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기를 낸 거였죠. 전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가난해도, 비록 편의점 점장이어도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당당한 고백이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 그때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경비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아, 다 들었니? 태수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아빠가 3개월 동안 준호를 시험한 거예요? 미안하다. 서연아,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 서연이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를 꽉 안았어요. 준호야, 괜찮아? 준호가 서연을 안았어요.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이제 떳떳하게 만날 수 있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태수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준호 씨, JK그룹 계열사 사장 자리를 주고 싶은데.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 태수가 물었어요. 전 제 힘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야 떳떳하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어요. 편의점을 프랜차이즈로 키워서 더 많은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태수가 놀랐어요. 이런 포부를 가진 청년이라니. 보육원 출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제가 돌려주고 싶거든요. 준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꿈을 말할 때의 그는 누구보다 멋있었어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아버님.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이라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태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며칠 후 JK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강민석 전무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수가 일어섰어요. 강민석 전무를 즉시 해고한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겠다. 민석이 끌려나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게 다 그 편의점 놈 때문이야. 민석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죠. 1년 후 준호와 서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결혼식이었어요. 준호가 원했죠. 대신 보육원 아이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준호 오빠, 예쁜 신부다.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준호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태수가 축사를 했어요. 나는 3개월 동안 준호를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가 배웠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요. 태수가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어 오히려 내가 영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불행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준호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서연이와 함께 세상에 돌려주고 싶어요. 작은 편의점에서 시작해서 큰 꿈을 이루겠습니다. 서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할게, 영원히. 두 사람이 입맞춤을 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5년 후 준호는 희망 편의점이라는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생겼어요. 특별한 점이 있었죠. 직원의 50%를 보육원 출신이나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로 채용했습니다. 태수는 손자를 안고 편의점을 찾았어요. 할아버지다. 3살배기 손자가 웃었습니다. 준호가 인사했어요. 아버님, 어서 오세요. 사업이 잘 되는구나. 아버님 덕분이에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네 스스로 이룬 거야. 태수는 편의점을 둘러봤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희망이 보였죠. 자네가 옳았어.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야. 준호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서 온 가족이 모였어요. 비싼 레스토랑이 아닌 동네 식당이었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